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가져와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여기 이미지 메뉴입니다. 이미지 메뉴 여기 보시면 모드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인덱스 컬러, RGB 컬러, CMYK 컬러. 기억나시죠? 인덱스 컬러에 대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캐드 시간에 제가 인덱스 컬러 16비트 컬러, 8비트 컬러, 24비트 컬러, 32비트 컬러 설명드렸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RGB 컬러입니다. 즉 24비트 컬러 또는 트루 컬러라고 부르는 것이 RGB 컬러고,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CMYK로 바꾸는 것이 정석입니다.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CMYK를 쓰셔야만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CMYK로 바꿔보죠. CMYK.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를, 지금 레이어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플래튼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져요. 다시 볼까요? CMYK 돈 플래튼 합쳐지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럼 RGB 컬러하고 CMYK 컬러하고 여기 보시면 레이어에 CMYK 8비트. 다시 볼까요? 이미지 모드 RGB 돈 플래튼. 그러면 여기 RGB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실제로 출력하게 되면은 RGB 컬러에서 CMYK로 출력하게 되면 사이안이 한 20% 정도 더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이안을 좀 바꿔주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컬러 모드를 바꾸는 방법만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여러분들도.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뭐 다른 건 별거 없어요. 그레이스케일이요. 어떻게 됐나요? 회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레이스케일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흑백 톤, 흑백을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종종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위해서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종종 또 불러올 때 그레이스케일로 불러오기도 해요. 오토캐드 도면이 종종 그레이스케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여기 확인해보고 그레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RGB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고 RGB로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우리가 그레이스케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색상 정보가 다 없어지죠. RGB로 하면요. 없어진 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 즉 컬러 톤을 변경하게 되면 반드시 색상은 손실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레이스케일로 갔단 말이에요. 색상에서 회색 톤으로 갔단 말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색상 정보가 다 망실된 거죠. 다시 RGB로 온다고 해서 망실된 정보가 복원되지는 않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원하려면 히스토리 가서 언두 하셔야만 되겠죠. 그죠? 히스토리 가서 내가 작업한 걸 취소해야만, 언두 해야만 다시 색상 정보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색상 다시 띄워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메뉴의 어저스트먼트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얘인데, 브라이트니스 앤 콘트라스트입니다. 브라이트니스는 밝기고 콘트라스트는 대비죠. 밝기와 대비, 밝기와 대비, 명암에 대한 대비가 이렇게 도드라지는 거죠. 아마 이런 건 많이 사용하셨을걸요?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인스타그램에서, SNS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밝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 명암을 대비 효과를
조절하고. 그러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레벨이요. 레벨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레벨은 분명 밝고 어둡기를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대한 영역, 밝은 부분에 대한 영역, 미드톤, 중간톤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에 대한 색상, 밝은 부분에 대한 색상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흰색, 검정색 스포이드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이번엔 커브요. 커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커브를 엄청 많이 사용해요. 레벨만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레벨 안 쓰고 커브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명령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커브는 이렇게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레벨에서 우리가 밝기를 조절하는 레벨입니다. 레벨에서 밝기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좌우로 조절하면 되죠. 섀도우 톤, 미드톤이 없고 하이라이트 톤만 이렇게 있습니다. 아웃풋도 마찬가지예요. 아웃풋은 여기 그래프를 여기 보시면 여기 인풋과 아웃풋은, 인풋은 삼각형 표시가 있죠. 레벨에 하이라이트 톤, 섀도우 톤, 미드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 아랫부분,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버튼, 여기 아이콘, 아니 이 점 보이시죠? 이 점을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자, 이렇게요. 어둡게, 그 다음 밝게.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의 색상이, 검정색의 색상이 이 내가 지정한 이 부분의 색상입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흰색 부분의 색상이 이 색상입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딱 제가 설명한 대로 얘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만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실제로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얘를 가지고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물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고 여기 중간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드래그 해보세요. 중간을. 그래프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중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요. 그러면 밝기가 조절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리고 이 조절점을 그래프 바깥으로 드래그 해버리면 조절점은 삭제가 됩니다. 여기가 어두운 영역이에요. 여기가 밝은 부분이고, 밝은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이렇게 하얀색이 많아서 많은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조금 눌러주고, 밝은 부분은 조금 빼주고, 아니 거꾸로 해볼까요? 밝은 부분은 낮추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 높여주고. 이걸 감각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밝기가 적당히 딱 잡히게 됩니다. 이 조절점들은 얼마든지 많이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많이 넣어줄 수 있는데, 이 조절점의 차가 크면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그런 크롬아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크롬아트가 돼요. 크롬 질감 있죠? 이렇게 크롬 질감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S자로 그려버리면 크롬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트로 하는 그런 아트도 있었어요. 한번 해보시죠. 레벨하고 커브하고 둘 다 많이 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축키들 기억하셔야 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어두운 부분은 보통 이렇게 조금씩 밝게 해주고 밝은 부분은 조금씩 낮춰서 어둡게 해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밝게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밝기가 잘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이미지의 밝고 어둡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커브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저. 익스포저는 노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메라에서 뭐 조리개나 셔터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빛이 들어오는 정도를 조절하는 걸 노출이라고 하죠. 그 노출입니다. 노출에 대한 정도를 조절하는 게 익스포저입니다. 이렇게요. 계속해서 밝고 어둡기에 대한 정도를 조절하는 걸로 나오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감마라는 값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마 값이요. 감마 값이요. 그러니까 밝기 값인데 감마라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밝기에 대한 차이, 밝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모니터에 감마 값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TV도 감마 값이 존재하고 프린터도 감마가 존재하고요. 어지간한 거 다 감마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감마 값을 맞추게 되면 어떤 게 좋냐면 내가 모니터에서 보던 것이 그대로 화면, 그러니까 출력했을 때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마 값을 조절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감마 값이 커지면 혹은 낮아지면 얘는 거꾸로 움직이는데 감마 값을 이용해서 밝기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제어판인데 여기에 보시면 비디오 컬러 조절해 보시면 여기 감마 값이 있어요. 여기 컬러 값하고 감마 값 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마 값을 각각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적색에 대해서, 녹색에 대해서, 청색에 대해서 감마 값을 따로따로 이렇게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채도에 대해서죠. 채도, 그 다음 밝기. 근데 얘를 단순하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마스터를 눌러 보시면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이렇게 나와요. 자, 레드에 대해서 채도를 조절합니다. 그럼 레드에 대한 채도가 싹 빠지기도 하고 좀 더 강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레드에 대해서만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레드에 대한 색상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옐로우네요. 머리카락이 금색이에요. 그죠? 노란색입니다. 채도를 빼볼까요? 채도 빠지는 거 보이시죠? 밝기를 조절해 볼까요? 밝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자, 레드에 대한 색상을 바꾸니, 아니, 옐로우에 대한 색상을 바꾸니까 무슨 색이 돼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갈색, 이렇게 빨간색이 돼 버리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특정 색상을 지정해 놓고, 그리고 색상 값을 바꾸거나 아니면 밝기를 조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 레벨은 어떨까요? 레벨에도 여기 레드, 그린, 블루가 나와 있네요. 레드에 대해서만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린에 대해서만. 커브는 어떨까요? 커브도 레드에 대해서만, 그린에 대해서만, 블루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즉 다 따로따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전체 통합해서 보면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 커브가 다 따로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조절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문자죠. 텍스트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봅니다. 그럼 이렇게 갖다 대면 아이콘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텍스트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경로 위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때 클릭하게 되면, 자, 클릭하는 위치에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다시. 자, 제가 클릭해 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경로를 따라서 글씨가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패스가 살아있어서 패스를 다시 조절해 봅니다.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패스를 조절하니까 이렇게 패스가 조절이 되더라 이거죠. 패스를 조절하니까 패스는 조절이 되는데 뭐도 조절이 돼요? 네, 글씨도 경로에 따라서 조절이 됩니다. 자, 한번 조절해 보시죠.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씨를 쓸 때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지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져요. 그런데 드래그해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내가 쓴 대로 그대로 보기만 인식하는 데 비해서 얘는 영역을 아직도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영역을 인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텍스트하고 m텍스트에 대한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도대체 그럼 이게 뭐냐? 자, 보시면 바로 요 부분, 여기 얘를 딱 누르면 요런 게 나옵니다. 파라그래프하고 캐릭터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파라그래프, 자, 요게 파라그래프가 나와요. 캐릭터죠. 이거 캐릭터가 나옵니다. 캐릭터하고 파라그래프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캐릭터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이죠. 글꼴, 그 다음 글꼴 타입, 글자 크기, 줄 간격, 그 다음에 글자 간격. 여기가 글자 간격이에요. 눌러보면 글자 간격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그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런 걸 자간이라고 그러죠. 자간이고 얘가 장평입니다. 여기가 장평이에요. 어떤가요? 장평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장평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절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파라그래프입니다.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오른쪽 정렬.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죠. 얘를 조절해 보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살아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항목 비활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이거. 다시요. 얘는 활성된 거 보이시나요? 양쪽 정렬이에요. 이게 양쪽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양쪽 정렬이에요. 이렇게 양쪽 정렬이 됩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양쪽 정렬이에요. 양쪽 정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런 게 조금 달라요. 영역 지정해 놓고 쓰는 거하고 그냥 쓰는 거하고 요런 게 조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동 툴에 보면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요. 오토 셀렉트예요. 자동 선택이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레이어를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다 이렇게 레이어로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요걸 끄고 나면 원래 움직이려면 이렇게요. 떨어져 있더라도 레이어별로 이렇게 레이어별로 움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오토 셀렉트에도 자, 어떤가요? 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근데 객체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오토 셀렉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같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게 오토 셀렉트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글씨 중에 재밌는 것들이 있어. 3D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3D처럼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3D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3D) 말고 여기 T자에 이렇게 볼록한 선 그려져 있는 거 얘요. 얘를 누르면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줄 수 있습니다. 아크, 밴드를 주어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뭐 버티컬로도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효과를 줘보시면 됩니다. 아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래쪽으로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위쪽으로만 거꾸로 넣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아치를 줄 수도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글자를 쓸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위에는 그대로 있고 아래쪽으로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습니다. 플래그도 있고, 깃발이죠. 웨이브 물결이고요. PC 물고기 모양이네요. 리플 잔물결이고, PCI 물고기 눈이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이 효과들을 한번 쭉 만들어 보시죠. 자, 파일, 뉴, 단위는 밀입니다. 90 밀리미터, 높이 50 밀리미터, 가로 방향, 해상도 300.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일반적으로 90에 50이 일반적인 명암 사이즈입니다. 90에 50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암 사이즈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쭉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캔버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썼던 거죠. 이미지 메뉴에 캔버스 사이즈, 캔버스 크기가 나오는데, 자, 계속 단위는 밀리미터로 쓸 겁니다. 93, 53, 3mm가 재단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3mm가 재단입니다. 이렇게요. 재단선까지 맞추어서 이렇게 그립니다. 보통 여기까지 우리가 이만큼 작업을 하면 여기 안쪽으로 3mm 안쪽으로 잘라낼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기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 3mm 정도가 재단선이에요. 그러니까 90에 50이지만 93에 53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자를 때 3mm 자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90에 50으로 작업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명암 크기는 3mm가 빠지니까 87에 47mm 짜리가 와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더 작은 명암이 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 재단선까지 포함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보내주면 인쇄소에서 출력한 다음에 재단할 때 이때 3mm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